복부에 뭔가 이제 덩어리가 만져지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게 암이 아닌가, 아니면 나 뭐 종양이 생긴 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담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담적이라고 하시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소화불량이 심하신 분들은 담적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환자분들께서 내원을 하셔서 나 담적병이니까 치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이렇게 유행하는 질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유명한 질병이 된 이 담적병이 과연 어떠한 질환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적병이 생기면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느냐? 담음에 의한 증상, 그리고 소화불량이 나타나고 적취에 의한 증상,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이 결합돼서 같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담음에 의한 이제 소화불량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표현을 하시게 돼요.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위안부라고 해가지고 명치끝이라고 주로 부르죠. 명치끝에 통증을 느끼시기도 하고 복부 아래쪽에 뭐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담적병이 발생하면 이러한 이제 심한 통증보다는 약간 비만감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건 한의학적인 용어인데요. 살이 찌는 비만이 아니고 위장 주변에가 뭔가 불편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스가 잘 차고 팽만감이 느껴질 뿐만 아니고 밥을 먹거나 뭐 했을 때 아픈 건 아닌데 뭔가 깨름직한 느낌, 소화가 안 되는 느낌, 체하는 느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한 비만감을 호소하시는 것들이 담적병의 특징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좀 전에 채기를 많이 느끼신다고 했는데요. 위장의 운동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식사를 했을 때 포만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는 위장이 운동이 되면서 음식물이 아래로 잘 내려가야 되잖아요. 위, 소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장 이렇게 거쳐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딱 걸려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또 담적병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담적병은 이런 소화불량의 계통, 그러니까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고 답답한 감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위완부, 그러니까 위장이 있는 주변부에 뭔가 답답한 느낌을 호소를 하시거나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목 주변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이거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과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목 주변이나 가슴 쪽에 답답한 감을 호소하시는 거 저희가 한의학적인 용어로 매핵기, 그러니까 뭔가 매달려 있는 느낌이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러한 매핵기 증상들도 잘 발생을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머리에 있어서는 어지러움증 같은 거, 이게 담음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 전신에 있어서는 좀 우울감 같은 심리적인 증상 호소하시는 분도 좀 많다는 것이 특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담음에 의한 증상들, 특히나 소화불량이 주르르륵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적취에 의한 증상인데요. 배를 여기저기 만져봤을 때 뭔가 딱딱한 뭐 계란같이 호소하시기도 하고, 메추리알 같다고 하기도 하고, 감자만한 크기가 있다고도 하는데, 배를 여기저기 만져봤을 때 그런 덩어리가 만져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같이 결합해서 발생을 하게 되면은 담적병이다 라고 일컫게 됩니다. 담적병은 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한의학적인 고서를 보게 되면은 비위 허약, 감기 울결, 음식 부절, 음액 휴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면 비위 허약, 그러니까 비위가 약하다고 하잖아요. 비위가 약하게 태어났다, 타고난 게 위장의 기능이 약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 담적병이 잘 발생을 할 수 있는 체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식 부절, 식사 습관이 뭔가 좀 잘못됐다, 과식이나 폭식을 많이 한다든지 음주를 너무 자주 하신다든지, 때 맞춰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안 하신다든지, 과식을 했다가 아니면 또 안 먹었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하신다든지, 이런 부적절한 점이 있으시면 담적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징적인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우울증 뭐 이런 거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감기 울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감기가 아니고 감기 울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트레스성 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위장을 움직여주는 신경이 자율신경이라고 부르는데, 자율신경이 스트레스랑 바로 연관이 돼 있거든요. 스스로 내가 움직여야지 하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저절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자율신경이라고 하는데, 그게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굉장히 연관관계가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위장의 운동성이 떨어지면서 담적병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음액 휴손이라고 하는데요. 과도한 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체력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저희 한의학에서는 이제 위장에 음액이 있다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뭐 이런 개념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체력이 떨어져서 위장의 운동성이 그것 때문에 떨어짐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증상의 원인도 있다라고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인 원인 네 가지를 바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현대의학적인 원인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율신경병증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위장의 운동성이 떨어진 게 원인이거든요. 위장의 운동성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위장을 연결해주고 있는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얘를 다스려주고 있어요. 부교감신경이 항진될 때는 소화를 잘 시키세요 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교감신경이 항진될 때는 잠깐 멈춰 있어 이렇게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음식이 부적절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태에서는 자율신경이 부조화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 너무 많으셨던 분들은 교감신경만 너무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를 시키세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 부교감신경의 신호가 너무 약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신호의 전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장이 안 움직이고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음식물이 들어가 있으면 음식물이 만져질 것이고, 이 음식물이 오래되게 되면 가스가 차기 때문에 또 가스가 만져질 것이고, 그리고 소화기 자체도 많이 운동성이 떨어지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종괴처럼 복부 내에서 만져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적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이 부적절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 소화기의 운동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원인은 바로 자율신경계통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적병은 그럼 과연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 담적병은 한의학적인 질병명이기 때문에 이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소화불량이 있고 복부에 뭐가 만져지면 이제 담적병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여러 가지 소화불량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복부에 우리 한의사들이 복진을 했을 때 덩어리가 만져지게 되면 여기에 담적이 있네요 하고 그것을 흐트러뜨리는 침치료를 한다든지 전체적인 소화기 운동성을 높여주는 한약 치료를 하는 건데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담적병에서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명치 끝에 통증이 있다. 평상시에 위산의 자극에 의해서도 여기 통증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식사하고 나서 여기가 딱딱해져 있는 위장 쪽으로 음식이 들어가니까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치 끝에 통증이 있다. 첫 번째, 음식이나 식물이 역류한다. 역류성 식도염이랑 비슷한 증상이죠. 두 번째, 가스가 잘 차고 팽만감이 늘 있다. 요게 세 번째, 식후에 속이 더부룩한 감을 자주 느낀다. 속쓰림이나 위경련과 같은 심한 통증 장애가 좀 자주 발생한다. 그리고 트름이 자주 나오고, 트름뿐만 아니고 하는 구역감이 잘 발생을 한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음식, 예를 들면 밀가루 음식이나 돼지고기 같은 걸 먹었을 때 잘 체하고 가슴이 답답함을 느낀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가슴이 답답한 것뿐만 아니고 목에 뭐가 걸려있는 것과 같다. 8가지 중에서 4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으면 담적병으로 일단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 증상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이제 복부에 뭔가 만져봤을 때 덩어리가 만져지는 게 같이 있으면 담적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복부의 어떤 부위에 우리 담적이 잘 만져지는지, 매번 한의원을 오시기 어렵잖아요. 다 이제 바쁜 일정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장이 이렇게, 복부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중간에 배꼽이 있으면 배꼽하고 요 위에 보면 흉골의 아랫부분에 뼈가 끝나는 위치가 있어요. 거기에 중환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위를 이렇게 눌렀을 때 뭔가 동글동글한 게 만져지면은 위장계통에 담적이 있고요. 그리고 배꼽 주변을 위아래로 이렇게 눌러보세요. 거기가 너무 단단하고 특히나 만졌을 때 뭐가 덩어리 같은 게 만져지면서 위쪽으로 찌릿하게 올라오는 통증이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소장계통에 발생하는 담적입니다. 그리고 배꼽 양옆으로 2-3cm 정도 옆에서 이렇게 눌렀을 때 뭐가 만져지거나 아니면 통통통통 건드렸을 때 뭔가 소리가 많이 난다거나 하면은 요거는 대장에서 발생하는 담적입니다. 그리고 배꼽 아래 한 3cm 정도에서 또 눌렀을 때 뭔가 덩어리가 있고 거기도 통통통통 했을 때 북치는 소리와 같은 가스가 많이 차 있다 하면은 거기는 이제 관원혈이라고 불렀는데, 거기도 대장에서 발생하는 담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체크리스트랑 그리고 담적을 진단하는,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을 하나 좀 자세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다음 영상을 한번 관찰해 주시고 내 스스로 집에서 한번 진단을 해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한의원에서 진단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담적병 진단받으시는 분들이 꼭
꼭 그 자리에서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복부에 뭔가 이제 덩어리가 만져지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게 암이 아닌가, 아니면 나 뭐 종양이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나 장 쪽에 운동성이 떨어져 가지고 위장도 다 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근육이 그냥 딱딱해지는 거예요. 우리 운동하고 나서 팔 뭉치는 거, 근육 뭉치는 거랑 사실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장이나 근육 조직들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게 손으로 만져지면 그게 동글동글하게 만져지거든요. 그게 바로 담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대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스가 좀 많이 차게 돼요. 가스가 또 만져지는 것도 담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잘 안 넘어가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게 또 동글동글하게 만져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도 담적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장,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생기는 것이 바로 담적이지, 이게 뭐 위장 내에 있는 아니면 복강 내에 있는 종양은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란만한 크기 정도의 종양이 우리 손에서도 만져질 정도면은 여러분들 다 정기검진을 시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기검진 시행하실 때 분명히 다 나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적으로 만져지는 요 큰 종개 덩어리는 종양이 절대로 아니고, 위장장애가 생겨가지고 위장의 운동성이 떨어져서 굳어져 있는 장의 근육이 딱딱하게 만져지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적은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식사를 꼭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내가 꼭 먹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대에는 음식을 무엇이든지 간에 잘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적절한 식습관을 꼭 만들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원인은 뭐라고 했죠? 스트레스라고 했죠. 스트레스 강도를 낮춰주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어떤 원인이 있으면 일단은 회피시키거나 피하기 어렵다면 그것을 배설시켜 줄 수 있는 어떤 환기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가벼운 뭐 조깅을 하신다든지 산책, 명상,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평소에 관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한의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전문적인 치료가 이제 당연히 가능하거든요.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해 보면 이제 담적병은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의 범주로 볼 수가 있는데, 침 치료와 한약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워싱턴 대학교에서는 기능성 소화불량에 육군자탕이라고 하는 한약을 권고할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좋은 높은 치료법이거든요. 때문에 혼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느낀다라고 하실 때에는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제때 시간에 맞춰서 꼭 식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식욕이 없더라도 시간이 됐을 때는 식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소화불량이 있으셨던 분들은 억지로 많이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소량으로 식사 때에 맞춰서 섭취를 해주시면 위장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부담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만성적인 위장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담적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앞으로는 담적병을 어떻게 혼자 진단할 수 있는지, 침치료나 한약치료 효과는 어떤 식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더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다음번 영상도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